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전화 가능합니다. 1544-8520 저희 생방송 중에 활짝 열어놓은 전화거든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요 양팔석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행복한 부동산 재테크 방송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동산 투자는요 무엇보다도 리스크 관리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더구나 부동산 투자는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 부동산 성공의 첩경입니다. 저희 행복한 재테크 방송을 계속 시청하시면은요 리스크가 최소화되는 것을 어느새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재테크 저희와 함께 하십시오. 네,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리스크를 줄여가는 또 똑똑하고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의 이슈부터 저희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을 볼게요. 지난달 3월 한 달 동안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네, 그렇죠. 네. 네. 아파트 거래량이 상당 부분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급히 다시 또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었죠.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데이터를 보면서 살펴봐야 되는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이제 상당히 늘었습니다. 와. 네. 이것은 이제 부동산 정보 광장의 자료라서 월 말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시차가 있습니다. 제가 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자료를 근거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직방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게 되면은요, 실제로 이런 자료가 이제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로 지정되기 전인 39일과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로 풀린 이때 13일부터 2월 23일까지 그러면 그 직접 풀리기 전에 토지거래 허가가 지속돼 있었을 때 39일간과의 거래 관계를 보게 되면은 서울 평균이 되겠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서울의 평균 거래량과 그리고 토지거래의 바로 중심축이라고 볼 수 있는 잠실동, 삼성동, 그리고 대치동, 그리고 청담동 바로 이곳의 거래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때 바로 거래가 계속됐을 때는 4,559건이 거래가 됐었는데 바로 토지거래 허가가 이제 풀리고 나서부터는 9,665건, 즉 2.1배나 늘었습니다. 급격하게 늘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서울 전체 평균인데 그러면 잠삼대청은 어떤가? 여기는 99건이 거래됐는데 바로 353건으로 2.1배가 아니고 3.5배로 아주 더 급히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급히 이제 바로 이제 묶어버리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죠. 바로 이것이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요건인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한번 또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딱 생각을 하시기를 그러면 지금 집을 사도 되는 게 맞느냐, 시기가 적절하냐 이런 궁금증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매수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이미 학습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로 묶인 지역은 투자처다. 이미 벌써 과거에 시그널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먼저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을 먼저 봐야 되는데 하락 요인이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이 하락 요인과 하락 요인이 뭔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 하락 요인,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 불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죠. 경기 침체가 있습니다. 현재 내수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고, 세 번째가 관세 전쟁이잖아요. 지금 관세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될 때, 자, 그러면 여기서 상승 요인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상승이 앞으로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 상승 요인을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상승 요인을 살펴보게 되면 상승 요인은 첫 번째가 공급 부족이다. 공급 부족이다. 자, 올해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3만 채 가까이 이렇게 이제 공급이 돼서 입주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1만 세대 미만으로 이제 급격히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불안 요인들이 상당 부분 있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하가 이제 이거는 대세입니다. 금리 인하는 현재 국내 경기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요. 더구나 세계적으로도 이미 금리는 인하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거기다가 세 번째는 바로 전세가 상승이 바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전세가 상승이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4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바로 그 당시 임대차 보호법 3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4년이 지나서 올 초부터 이미 벌써 가격이 상승해. 그러면 전세가 상승이 왜 문제가 되냐? 전세가 상승이 되고 나면은 그것이 바로 집값을 밀어 올리게 되는 이런 부작용을 낳게 되는데, 이 하락 요인을 우리 먼저 살펴보면, 자, 그러면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게 해소가 되느냐? 보시면은 상승 요인이 과연 해소될 게 있는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락 요인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락 요인은 자, 정치 불안 6월 4일 대선이 끝나면은 이미 정치 불안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정치 불안은 사라지게 되고, 경기 침체, 새로 어느 당이 이제 수권 정당이 되던 실제로 대권을 잡으신 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내수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이 경기 침체를 어떤 방향이 되든 활성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공약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또 관세 전쟁이, 이거 보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어땠습니까? 90일 유예했잖아요. 지금 대상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든 서로 절충점을 찾아서 그런 묘안들을 만들어내서 합의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해결될 것이다. 그러면 하락 요인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해소가 되거나 최소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런데 상승 요인은 남아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한번 상급지, 초상급지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움직일 개연성이 좀 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과거와 달리 이제 하급지나 중급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옆걸음이나 아니면 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떨어지는 이런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똘똘한 한 채, 이것은 그대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주 유념 있게 보셔야만 이게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 관련해서 첫 번째 이슈로 전해드렸습니다. 매매 얘기 이어봤다면 이번에는 전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세. 세입자가 전세금을 이렇게 좀 든든하게 이렇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증 상품이 바로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강화된다고요? 더 깐깐해진다고요? 이 얘기 좀 들려볼까요? 이미 이제 주택금융공사라든가 SIG 같은 데서는 네. 진행을 상환 능력에 대한 이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허그 주택보증보험공사, 이게 어렵습니다. 이 주택보증보험공사가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보증 한도라든가 이 보증 조건에 이런 부분들에 손을 보고 그래서 한도를 낮추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번에 기사인데요. 보증 한도 지금까지는
전세 보증금의 80% 이내, 수도권은 이제 4억 원이 최대가 되고 비수도권은 3억 2천만 원까지 돼요. 이 보증 조건으로 보게 되면은 보증 조건은 첫 번째가 확정일자를 계약서에 날인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입주, 즉 점유를 해야 됩니다. 점유를 해야 되고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죠. 점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계약갱신 신고에서 계약성에 확정하고 전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전입 신고. 어디에요? 주민센터 가서 전입 신고.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맞췄을 때 이제 그 보증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이 허그에서는요,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7억 원 이하일 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게 뭐야? 그렇죠. 7억 원이라도 실제로 전세 보증금은 최대 이제 한도가 4억 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전세 보증금이 4억 원이야. 4억 원이면은 얼마까지 되느냐? 이 사람은 3억 2천까지 80% 여기에 곱하기 80%에서 80%인 3억 2천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최대가 4억 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안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전세 대출 보증이 그럼 언제부터 진행되느냐? 5월부터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5월부터 진행이 되는데 이 보증 비율이 90%, 90%로 되고 실제로 이제 보증 심사 때에 상환 능력을 이제 보겠다. 상환 능력은 무엇을 보느냐? 기존에 임차인의 소득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기대출을 임차인이 다른 데에 대출이 있을 경우도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해서 상환 능력을 점검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바로 이 부채 점검과 소득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허그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허그가 지금 마지막으로 실제로.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미 HF 주택금융공사라든가 SIG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요번에 바뀐 그런 제도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쯤에서 알고 가셔야 할 달라지는 허그의 전세 대출 보증 관련해서 이슈로 점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본인의 성향에 맞게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출연하신 양팔석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있거든요. 화면 보시면서 일정 확인해 보시죠.